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그 충격적인 수학적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공식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것도 있지만 플러스로 뒷목을 또 팍 잡아야 되는 그런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되는 이 빵식이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뭐 이재명의 무죄 선고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직결심판으로 또 괘씸죄 플러스로 유죄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99.9%다. 그리고 지금 법조계에서 또 이 판사들 사이에서도 자, 이런 판결이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재명이가 지금 여지까지 성남시장 때부터 쭉 줄곧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무슨 뭐 사법 카르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카르텔을 넘어서 거의 뭐 신의 경지에 달았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재명이를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사건의 이 공범들, 김인섭이라든지 정다울 이런 애들은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 있는 것을 지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 판사 3명이 이재명에 대해서 안면몰수하고 무죄를 줬는데 뭐 면상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이렇게 3명의 우리 뭐 역적 판사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판결도 판결이지만 판결문 설명 자료까지 꽁꽁 숨기고 애초부터 우리는 설명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겠다, 공개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고 이재명이를 안면몰수하고 무죄를 줄 것이다. 1심에서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나는 모른다. 우리 이거 뭐 그냥 일일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쪽팔리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고 설명 자료 같은 거 공개 안 하고 그냥 무죄. 4가지 쟁점에 대해서 다 무죄. 대법원에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린 무죄야. 이겁니다. 니네들 뭐 한 자리 챙겼냐? 약속 받았냐?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공범 최측근 김민섭 브로커죠. 이화영, 김용, 이렇게 지금 여기 쭉 백현동 관련해 보시면 공소장에 따르면 정바울 이 사람이 백현동 부지,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4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전까지는 그냥 뭐 맹지나 마찬가지인 쓸모없는 땅을 7억 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이거를 4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준 거주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이게 뭐 7천억까지 이 수익을 챙긴 엄청난 사기를 친 사건인데, 자, 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바울 토지를 매입한 이 사람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김인섭 전 대표가, 김인섭이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 폭로, 정바울이라는 사람 폭로가 다 이게 공소장에 적시가 됐고 이거를 대법원에서 죄가 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김인섭 전 대표를 수차례 만나 용도 변경 등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성남시장인 이재명이가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해준 거야. 뭐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뭐 다 굴하죠. 국정감사도 지들끼리 판짜놓고 민주당 놈들과 대본을 맞춰서 국민의힘당이 질의한 것도 아닌데 지들끼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국감을 열어가지고 대국민 사기를 쳤던, 어쨌든 인허가를 지금 해줬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나를 압박했기 때문에 찍었다. 어쨌든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에 사안에 대해서 불법임이 인정이 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진술들을 보시면 김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브로커가 토지를 매매한 이 정바울에게 200억 원을 주면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추론이지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이 브로커인 최측근인 김인섭이라는 놈이 토지를 매입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200억 원을 주면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또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재명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200억 원 중에 절반인 100억이죠. 50%는 이재명, 정진상 전 실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게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이재명의 이 사법 카르텔이라고 하기에는 얘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것이고 범죄의 신이 아니고서야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건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확률을 보시면 여러분 눈 뒤집어질 거예요. 이재명이 신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행운하라기보다는 완벽한 카르텔로 인해서 재판이 뒤집어진 상황, 대표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수학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본 그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일단 김동연이라는 판사, 제가 요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사례, 이 위준교 사건이죠. 위준교사는 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거의 백발백중 유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거를 김동연이라는 판사가 2심에서 유죄를 갖다 무죄로 뒤집어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아무튼 이런 경우 1%도 안 되는 0.73%의 확률로 이재명이가 김동연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갔고, 이번에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판사들에 의해서, 우리법 연구회입니까? 연구소입니까? 아무튼 그 판사들에 의해서 1심에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 이 징역형을 받고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의 그 확률을 보시면 1.7%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빠져나갔죠. 또 권순일이라는 작자가 파기환송으로 고법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죠. 이것도 불과 5.5%의 확률이었지만 이재명은 또 빠져나갑니다. 또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킨 적이 있었죠. 근데 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어요. 이 경우를 보시면 12.5%. 자, 이제 이재명이가 이것도 또 빠져나갔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위준교사 0.73%는 0.0073이 되겠죠. 10%다 그러면 곱하기 0.1을 해야 돼. 6%다 그러면 0.06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래서 위준교사 건이 0.73%로 이재명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0.0073. 그리고 이번에 1심 징역형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그 확률을 보시면 1.7%, 고로 0.017. 2심 유죄를 대법원에서 권순일이가 파기환송 후 고법에서 무죄를 받은 5.5%는 0.055.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12.5%는 0.1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동시에 한 사람, 즉 이재명에게 이런 엄청난 행운이 일어날 확률은 4가지의 이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해보면 0. 하고 0이 6개 더 붙어요. 0.000000853187.5%. 한마디로 소수점 뒤로 6번째가 100만 분의 1이니까 6번째 0을 지나서 7번째 8이라는 숫자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도 아니고 1000만 분의 1.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12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국정농단으로 엮기 위해서 태블릿 PC가 2대가 존재했죠. 손석희 JTBC, 첫 번째 JTBC에서 조작한 L자 패턴, 이 김필준이라는 기자놈이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이 잠금 패턴을 한 번에 쓱 하니까 L자로 쓱 열렸다는 거야. 알파벳이 씹으면서 L자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Z도 있고 M도 있고 L자로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 9개의 점 L자 패턴 암호화를 한 번에 L자로 쓱 해보니까 열리더라 라는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인 당시 재판부의 말을 이용해보자면, 그렇게 해서 잠금 패턴이 한 번에 열릴 말도 안 되는 확률도 14만 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줬죠, 당시에. 아무튼 그 14만 분의 1 경우하고 이재명과 비교해보면요, 이재명의 경우 거의 그것보다도 8배에서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골프를 이제 처음에 드라이버 샷으로 딱 쳐갖고 첫 번째 쳐갖고 땡글땡글 한 방에 들어가는 홀인원, 그런 홀인원을 할 아마추어 선수가 홀인원을 할 경우가 12,000분의 1이에요. 12,000분의 1. 이재명은 120만 분의 1. 100배, 100배. 그리고 프로 골퍼가 홀인원을 할 확률은 3,00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이 평범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거나 죽을 거 아무튼 벼락을 맞을 확률이 28만 분의 1이에요. 한마디로 이재명은 평생 벼락 맞을 5번이나 맞을 확률로 덕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보여지시냐고요. 이게 우연입니까? 자, 사법 카르텔 하지만요. 이재명 같은 경우를 보신 적이 있냐고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싹 다 파면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만 분의 1로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벼락 맞을 확률의 5배가 넘는 확률로 이재명의 유무죄를 어떻게 가리냐고. 또 전쟁 중에 여러분들 포탄이 떨어지면 구멍이 웅덩이가 파이잖아. 그 자리에는 확률적으로 다시 포탄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참호처럼 숨어서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같은 자리에 포탄이 4-5번 정도가 떨어질 확률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놔요, 이 새끼를. 더 심각한 것은요, 이재명이라는 놈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편적인 예지만 이놈은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웨이팅이 걸려 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이것 좀 재판해주세요. 이것 좀 선고해주세요. 이것들이 자범이 아니라 중범죄로만 엄청난 줄이 서 있는 그런 정말 범죄의 신인데, 백현동만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 7억짜리 맹지 비스무리한 그런 땅을 사갖고 7천억을 만드는 이런 미친 성남 시절에도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헤쳐먹었는데 대통령이 된다? 아마 이 김혜경 법카 아시죠? 법카로 과일 몇 천만 원치 사쳐먹고 제사를 지내고 나라 돈으로 이 김혜경 마누라와 국고를 갖다가 마음대로 축낼 것이 뻔할 것이고, 국책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얼마나 또 헤쳐먹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권한을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남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얼마나 망쳐놓겠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학위를 또 얼마나 개똥으로 알고 이 새끼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의 인민 다루듯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